끝나지 않는 분쟁의 시작.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아직까지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말한다면 먼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성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의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싸울 수밖에 없을까요? 1. 유대인들의 비극. 구약 성경에 따르면 약 4000년 전 유대민족의 지도자였던 아브라함이 신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이라 일컬어지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게 됩니다. 이후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 이르러 팔레스타인에 대흉년이 생기고 야곱은 다시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집트인들은 약 400년간 유대인들을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박해를 참다 못해 모세가 유대인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조상들이 살았던 가나안으로 다시 가고 싶었지만 이미 그곳은 팔레스타인 민족인 블레셋인이 살고 있었고 이들과 유대인은 싸우게 됩니다. 결국 모세의 계승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고 기원전 약 1000년경 초대 왕 사울에 의해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이후 다윗 왕,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당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 후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또한 남유다도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 후 포로로 끌려가게 되며 유대인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 후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해방하게 되고 페르시아, 그리스의 지배 후 유대인들은 또다시 왕조를 세웠지만 기원전 63년에 또다시 로마 제국에 의해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두 차례에 걸쳐 로마에 저항합니다. 66년에서 70년 제1차 유대 독립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화가 난 로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하고 유일하게 남긴 서쪽의 벽이 현재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성전입니다. 132년에서 135년 제2차 유대 독립전쟁을 일으키자 로마는 유대인들을 진압 후 그 지역의 이름을 기존 유대주에서 시리아, 팔레스티나주로 바꿔버리고 유대인들을 내쫓아버립니다. 이후 7세기경부터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제1차 세계대전에 패배하기 전 1917년까지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아랍인들이 살게 됩니다. 135년 내쫓은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며 유대교의 규범과 관습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많이 이주한 곳은 유럽이었는데 기독교를 믿는 유럽인들은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차별과 핍박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별과 핍박에 유대인들은 다시 동유럽과 러시아로 이주하게 되고 19세기 말 전 세계 유대인의 80%에 육박하게 됩니다. 러시아로 이주한 유대인들에게 또다시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1881년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2세가 혁명가들에게 암살당하게 됩니다. 이 암살범이 사실은 아니지만 유대인이라는 가짜 소문으로 인해 대학살당하게 됩니다. 이 학살은 무려 40여 년간 지속되며 약 15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894년 프랑스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독일의 프랑스의 군사기밀 문서가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필적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프랑스 정보국의 유대인 장교 드레피스가 간첩 혐의로 당시 최고형인 종신 유배형을 판결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파리에서는 반유대인 시위가 확산됩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건국의 불씨가 되는 드레피스 사건입니다. 이스라엘로의 이주. 이 사건을 취재한 유대인 기자 테오도르 헤르츠는 프랑스처럼 계몽된 나라에서조차 유대인이 이렇게 차별받는다면 전 세계 어디에도 유대인에게 안전한 곳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1896년 유대국가라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하여 헤르츠는 조상들이 살던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바로 나탄 비른바움의 시온주의라는 개념을 최초로 실행하게 됩니다.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각국의 유대인들을 규합하여 제1회 시온주의자 총회를 3일간 개최하게 됩니다. 이 총회에서는 이스라엘의 국기와 애국가를 만드는 등 유대인 국가 건설을 선포하게 됩니다. 1901년 유대민족 기금을 만들어 팔레스타인의 땅에 사게 됩니다. 이렇게 땅을 산 곳이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이며 이곳에 정착촌을 생성 이주를 하게 됩니다. 3. 이스라엘의 분열. 1914년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의 전쟁인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연합국과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의 동맹국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500년 넘게 중동을 지배해온 오스만 제국이 점차 무너지자
영국과 프랑스의 야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영국은 1915년 메카 지역의 아랍 지도자 샤리프 후세인과 영국의 승리 시 중동 지역의 아랍 국가 건설을 약속하고, 이에 아랍 민족은 오스만을 공격하게 됩니다. 또한 1917년 유대인 재벌 가문인 로스차일드 가문에 전쟁 자금을 빌미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국가 건설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1916년 프랑스와도 밀약을 하게 됩니다. 전쟁 후 프랑스는 시리아를, 영국은 팔레스타인과 이라크를 차지한다는 사이크스-피코 협정을 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이 세 가지 약속을 지켜야 하는 영국은 고민하게 됩니다. 4. 분쟁의 씨앗. 전쟁 직후 결국 영국은 유대인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할 총 책임자로 유대인 시온주의자를 임명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의 이주가 가속화됩니다. 이러던 중 1930년대 독일의 히틀러가 집권하게 된 후 유대인의 탄압이 더해져 기존 팔레스타인 거주 유대인은 약 13,000명이었으나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40만 명으로 증가하여 팔레스타인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에 1936년 아랍인들의 항쟁이 시작되어 3년간 지속되고, 아랍인들은 영국에게 팔레스타인의 독립과 유대인들의 이민을 금지시키는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영국은 결국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유대인들은 화가 나게 되고 결국 1946년 킹 데이비드 호텔의 테러를 감행합니다. 당시 킹 데이비드 호텔은 팔레스타인 내 영국의 행정 및 군사본부가 있던 건물인데요. 이 건물을 폭파시켜 총 6개 층이 붕괴되고 91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5. 분쟁의 시작.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을 제치고 초강국이 된 미국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담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은 미국 내 금융, 정치, 미디어, 언론 등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런 골치 아픈 상황에 영국은 결국 유엔에게 이 문제를 맡겨버리고 1947년 11월 29일 유엔 총회에서 투표를 통하여 결국 팔레스타인 분할안이 통과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분할되게 됩니다. 기존 94%의 땅을 가지고 있던 팔레스타인 땅은 분할안 통과 후 50% 이하로 줄어들게 되고 영국군이 철수되면서 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독립국가 수립을 선포하게 되고, 이에 미국과 소련은 즉시 이 선포를 인정하게 되어 국가가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이 선포가 있자 그 즉시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전쟁을 선포하게 되고 제1차 중동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집트를 필두로 주위 7개의 아랍연합군은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을 지킨다 라는 명분 하에 침략하게 되지만 결국 갓 만들어진 나라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침공합니다. 1949년 제1차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나고 56%를 차지하던 이스라엘은 78%를 차지하고 나머지 22%는 이집트와 요르단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땅을 잃고 약 70만 명의 난민은 현재의 가자지구와 서한지구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후 계속되는 분쟁으로 중동 석유 파동, 1972년 뮌헨 올림픽 테러 등 역사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분쟁은 두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닌 여러 나라들의 개입으로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